씨와 신호경 씨 그리고 박광영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나눌 텐데요. 이따가 저랑 대화도 하시겠지만 여기 오신 관객분들의 질문도 직접 받아볼 거거든요. 또 좋은 질문 해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선물도 준비했는데요. 영화 예매권과 조작된 도시를 형성한 큐브 기념품을 드릴 테니까요. 질 좋은, 퀄리티 있는 질문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분들을 모셔볼까요? 영화 조작된 도시의 박광영 감독님, 지창욱, 신은경 배우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따가 관객분들, 배우분들과 감독님께 이런 뜨거운 열기를 담은 질문 부탁드리고요. 오늘 토요일 저녁이라는 이 꿀같은 시간을 투자하고 오신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먼저 지창욱 씨부터요. 네, 오늘 토요일이네요. 네, 이렇게 소중한 주말에 정말 너무 추운데요. 네,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네, 무슨 건 알고요. 네, 그냥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 좀 잘 해주세요. 재밌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역을 맡았고요. 네, 이렇게 조작된 도시로 오늘 지구이하게 되어서 너무 뜻깊게 생각하고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뭐 저희에게 물어보고 싶은 점들, 영화에 대해서 그런 점들이 있으시면 주저 말고 많이 얘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두 배우분들 얘기 저도 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화 조작된 도시는 2015년 12월에 크랭크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어요. 혹시 두 배우분들 본인의 첫 촬영 날 기억하시나요? 네, 저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떤 촬영이었나요? PC방이었죠. 네, PC방에서 게임하고 뭐 라면 먹고 네, 이거를 첫 촬영 날에 촬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첫 촬영 날은 좀 떨린다고들 하시던데 배우분들은 네. 어떠셨나요, 지정욱 씨는? 저는 유난히 좀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유난히 많이 떨리셨을까요? 이렇게 잘 놓으실걸? 사실 처음에 제가 그동안 드라마나 뭐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거에만 익숙하다가 영화라는 또 이제 장면이 또 처음이라 괜히 더 긴장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좀 다를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도 긴장하고 전날 잠도 잘 못 잤던 것 같고요. 네, 별거 아닌 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혼자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선생님께서 살짝 웃으셨는데 그 촬영 날 기억이 나셨나봐요. 네, 라면을 하도 잘 먹어서 긴장 안 하는 줄 알았죠, 제가. 신은경 씨는 어떠세요? 영화 작업을 계속 해오셔서 특별히 첫 촬영 날이라고 떨리진 않으셨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촬영이 첫 촬영이었나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첫 촬영 날 좀 간단한 씬부터 먼저 촬영했던 것 같아요. 여우리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그 다방 카페 장면이었는데 뭐 거기서 뭔가 제가 뭔가 그냥 첫 촬영이니까 좀 낯을 원래도 좀 가리고 그래서 원래 제 모습을 좀 많이 반영을 하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촬영부터 저는 되게 순조롭게 출발해서 느낌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네. 감독님께서는 아마 세 분 중에서 첫 촬영 날 가장 두근거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어요. 오랜만에 현장이시기도 하고. 네, 상욱 씨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렇게 들으면서 저도 내심 저희 너무 오랜만에 현장에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작업을 하는 뭐 배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연기를 하는 부분이 떨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환경 때문에 그럴 거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작업 자체보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지금처럼 다 보고 있어요. 한 100여 명 되는 스태프들이 보고 있어요. 저를 보고 있지 않았겠죠.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있었겠지만 아무튼 그런 긴장된 순간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이제 작업을 할 때는 주로 밤에 작업을 많이 하니까 이제 시나리오 쓰거나 프리 작업을 할 때, 그런데 너무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잠이 한참 동안 깨지 않아서 좀 몽롱한 상태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탄생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가 공개되고 나서 가장 많은 호평을 받은 부분이 그 쌀알 어둠 액션이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굉장히 새롭게 봤었는데 그 장면은 감독님께서 좀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싶으셨다라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연기하는 배우 입장에서는 소리를 표현한다라는 게 굉장히 상상하기 힘든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시나리오 처음 읽으셨을 때 이건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어떤 감이 좀 잡히셨었나요? 아니요. 네, 다 나왔네요. 사실 이제 감독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지는 사실 뭐 말로 들어도 뭐 명확하게 상상이 안 되셨던 것 같고요. 네, 뭐 시나리오를 아무리 읽어봐도 사실 이렇게 명확하게 구체화가 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나올지 모르고 촬영을 했었거든요. 현장에서는 뭐 그냥 액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뭐 권유의 상황도 있었고 거기에 더 집중을 해서 그냥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그 소리를 저런 식으로 이제 시각화를 하고 이런 것들은 저도 사실 시사회에서 처음 보고 좀 놀랐었죠.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너무 좋은데요.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재미있기도 했었고요. 네, 저런 방법으로 소리를 표현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요. 너무나도 감각적인 표현이 아니었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다들 그러시잖아요. 네.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칭찬을 들으셨는데. 그럼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 네, 뭐 저는 이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창욱 씨 얘기가 너무 고맙고, 왜냐면 이게 그 표현 자체가 완벽하다기보다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에게 누군가는 옆에서 괜찮아요라고 해줘야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어색해요 하면 겁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배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칭찬이 또 그 사람이 새로운 세계로 가게 하는 힘이 되는데, 그 역할을 우리 배우분들도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독님과 지창 씨가 여러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게 신은경 씨가 실제 여울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느꼈다고 해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도 많이 비슷한가요? 글쎄 저는 뭐 제 자신이니까 제가 뭐 어떤지 잘 몰라서 그냥 여울이라는 캐릭터 이제 시나리오 읽고 이런 성격이구나, 좀 되게 기존에 제가 맡아왔던 캐릭터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부분의 색깔이 있었고 굉장히 뭔가 어두운 면이 있는데 또 어두운 면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울이라는 캐릭터가 알고 보면 마음씨도 되게 따뜻하고 굉장히 여리고 속도 깊은 그런 캐릭터라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양면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성격들이 되게 공존하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이제 영화를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
싱크로율이 잘 맞다고 하니까 너무 뭐랄까 너무 그 좋은 거죠 이제. 그럼요. 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게 제가 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쌀친화적인 배우이신 거네요. 네, 그래서 영화에서 이제 밥을 먹는 장면이 정말 맛있어서 그냥 저는 영화 보면 조금 내가 진짜 저렇게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촬영하는 줄 모르고 이제 아무래도 연기를 계속 맞춰줘야 되니까 그냥 저는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맛있다 많이 먹었었는데 그게 고스란히 담겨져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제 좀 할 걸.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여울이 어떤 따뜻한 심성들이 좀 고스란히 전해진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먹방에 심은경 씨의 메소드 연기가 담겨 있을 줄은 정말 몰랐는데 그래서 그렇게 따뜻한 장면으로 탄생했던 것 같네요. 혹시 만약에 심은경 씨 주변에 여울처럼 사람을 대하는 걸 어려워하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영화에서 권유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제가요? 일단 제가 낯을 좀 진짜 많이 가려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연락처를 여쭤봤었어요. 드디어 이게 박수 받는 저도 되게 눈치 보고 있다가 먼저 물어보셔서 되게 또 너무 고마웠어요. 강력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너무 그러니까 이게 좀 오해를 사실 것 같아서 왠지 나는 진짜 낯을 좀 가리고 뭐 어떻게 먼저 말을 걸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서 근데 제가 그래도 앞으로 나중에라도 또 친분이 같은 또 영화도 출연하니까 친분도 쌓았다면서 지금 계속 찜을 이렇게 드리고 있었거든요. 언제 여쭤봐야 되지 이러고 있다가 제 연락처 좀 이러고 최근에 이제 연락처도 공유했고요. 제가 또 과감할 때는 과감해가지고 어떻게 얘기가 이렇게 흘렀네.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 때는 정말 과감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내립니다. 친해집시다. 두 분의 아름다운 친분 쌓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채원 씨는 권유한테 몰입하기 위해서 좀 간접경 같은 걸 끌어오기보다는 그 상황 자체에 몰입하시려고 노력하셨다는 인터뷰를 봤어요. 보통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연기할 때 외에도 이 인물의 감정에 약간 빠져있다 보면 뭐 촬영 외에도 약간 그런 감정 때문에 좀 힘들었다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 네, 그런 적은 역시 단호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연기할 때의 저하고요 일상생활에 저는 글쎄요 그렇게 막 많이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일상생활의 저는 어떤 저인가요? 그냥 아주 평범한 네, 굉장히 소탈하고요. 네, 사실입니다. 네, 저 되게 소탈해요. 되게 평범하고요. 네, 그냥 되게 크게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한 것도 없고, 네, 근데 뭐 이렇게 생긴 게 잘생겼잖아요. 네, 뭐 이럴 때나 잘생겨 보이려고 집에 있을 때는 영화에서 너무 잘생겼어요. 엄마 겸손하라고. 네, 근데 연기하는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줘본 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는 것이 자연스러우신 편이군요. 네, 아직까지. 근데 뭐 연기하는 캐릭터 때문에 힘들다기보다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작업이 뭐
한순간에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정말 내가 했던 일터하고는 완전 빠이빠이인데, 네. 그래서 조금 뭔가 허전해서 힘들어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두 배우분을 되게 지그시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모니터를 보시잖아요. 배우분들 연기하시는 거. 근데 감독님들은 연기하시는 장면을 모니터로 보다가 속으로 굉장히 쾌재를 부르시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뭐 자신이 시나리오를 썼던 것보다 배우의 연기가 입혀져서 더 살아났을 때 그런 감정을 느낀다고 들었는데 이번 영화에서 두 배우에게 그런 감정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사실은 제가 이번 영화에서 젊은 배우들을 그러니까 좀 전면에 내세우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젊은 배우의 층이 이렇게 두텁지는 않아요. 아이돌 가수들이 떠서 그런 건지 전부 그쪽으로 좀 많이 갔는지 젊은 배우 층이 약하다는 얘기를 영화계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 또 열심히 찾을 노력을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영화계가. 그런데 사실은 뭐 이제 은경 씨야 워낙에 아주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자기의 연기 세계를 펼쳐왔고 차옥 씨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만 자리를 이동한 거잖아요. 영화 쪽으로. 그런데도 굉장히 이제 그거 자체에 대해서 불안해들 하시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면 감독이 굉장히 멘탈이 강해가지고 아니 다 필요 없어 괜찮아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지만 감독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주면서 우려를 많이 하면 감독도 약간의 염려가 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지창욱이라는 배우는 너무 멋지게 해내니까 저는 매 순간이 다 행복했는데 제가 이렇게 작년에 호불호가 있어요. 아까 이제 사라 액션의 앞에 있는 엄마의 죽음 이후에 이제 마지막 이별을 구하는 그 장면을 찍을 때 사실은 제가 그건 테이크 한 번밖에 가지 않았는데 제가 막 울었어요. 근데 그러고서 저도 창피하잖아요. 스태프들이 다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 배우가 이제 김호정 선배님인데 그분이 나한테 막 달려와요. 그걸 찍자마자 이제 오케이를 했으니까 달려오는데 나한테 쟤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처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사실 울 수는 있어요. 누구나 다 울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자기를 다 버린 것 같이 울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이 저도 되게 놀라웠었고요. 그래서 그것 말고 사실 칭찬이 너무 많지만 그것만 얘기하니 미안하네요. 그리고 은경 씨는 사실 전 국민이 그리고 엄청난 주인공으로서의 흥행을 했던 작품들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러울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좀 사심 캐스팅이잖아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배우니까 이렇게 넣었는데 감독은 이제 가끔 남자 배우가 있으면 자기 좀 대입하려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창욱 대입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쫓겨갖고 와서 이제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밥을 해주려고 그렇게 찌개를 내려놓고 이렇게 한 그 모습 자체에서 되게 되게 어린 친구고 되게 어린 사람인데 거기서 너무 안도감 같은 게 생겼달까? 되게 내가 위험했다가 되게 안심이 되는 그런 상황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괜찮다 라고 느껴졌어요. 그 순간. 근데 감독들은 보통 모니터를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아요. 잘 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때 대사도 아니고 반찬을 내려다 놓고 있는 그 모습 그다음에 막 밥을 되게 퍼서 막 먹고 이런 모습에서 안전하다는 느낌이 그냥 왔어요. 그럼 되구나 라는 느낌이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장면이 있겠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하면 그 장면들도 봅니다. 저도 그 장면에서 심은경 씨의 그런 이렇게 밥상에 그 차이는 손길이 굉장히 오래된 가정식 백반집의 할머니 사장님같이 정말 뜨겁한데 따뜻한 느낌이 묻어났거든요. 저 역시도 그 장면이 좋았었는데 심은경 씨 이번에 연기하신 여울도 그렇고 뭐 잠자리 걷기왕의 만보기도 그렇고 최근에 작품들을 보면 인물들이 다 공통점이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여울이는 개인 기피증으로 사회생활이 힘들고 만보기는 멀미 때문에 꿈을 꾸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심은경 씨가 그런 캐릭터들에 끌리시는 걸까요? 아니면 감독님들이 심은경 씨에게서 그런 면을 찾아내신 걸까요? 네, 일단 네, 저도 그런 캐릭터에 많이 끌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감이 많이 되고요. 저 또한 지금 이 시대에 젊은이로서 어떤 그런 결핍 같은 게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제가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그 캐릭터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거나 하면 이제 주저없이 선택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감독님들께서는 또 어떻게 저를 그 캐릭터에 맞게 또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태껏 이제 선택해왔던 그런 작품들 또 조작된 도시 또한 어떤 여우리의 그런 대인 기피증이 어떤 어두운 면이 있지만 또 그와 반대로 속은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저와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 면도 많았었고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캐릭터에 많이 좀 좋아하고 연기하고 싶어 해서 주저없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배우분들과 감독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가장 궁금하고 묻고 싶은 분들은 여기 계신 관객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관객분들의 질문을 몇 개 좀 받아볼게요.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은 지금 너무 이미 안고 호강하고 계시니까요. 뒤쪽이나 사이드 쪽에서 제가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손을 들어주시면, 그러니까 여기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네, 액션 주시면 제가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맨 끝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흔들고 계신 분,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감독님한테 묻고 싶대요. 이 보면은 마지막에 이한이가 가는 모습 있잖아요. 툭 맞으실 거고. 굉장히 궁금했는데. 어떻게 얘기하지? 틈만 같다고 그래. 이게 좀 고백하면 처음에 시나리오 쓸 때는 그 인물이 그렇게 가지는 않았어요. 다 일망타진되는 그런 느낌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 영화를 가급적이면 좀 어두운 시대에 좀 밝은 이야기로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뭔가 영화가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그 순간에 드는 생각은 우리의 악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감독으로서의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촬영으로 집어넣게 됐습니다. 얘기하시는 분이셨네요.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네, 저기 끝쪽 사이드에서 열심히 소리를 질러주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저 심은경 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해커 촬영할 때 정말로 해커 그걸 하셨나요? 네, 실제 촬영할 때는
이게 환상이 좀 깨지는 소리인데 그냥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블루 화면에 블루를 다 켜놓고 하는 척을 했어요. 네, 저도 정말 좀 그런 실력이 있었으면 좀 어떻게 좀 해봤을 텐데 컴퓨터를 잘 못 다루고 그런 또 제가 하는 역할이 이제 좀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걸 하는 모습을 보이느냐니까 최대한 정말 블루 스크린이 다 모니터에 다 켜져 있는데 제가 진짜 하나하나 좀 잘 해커를 하는 척을 하려고 되게 막 이런 것도 막 이어폰 이렇게 맞추고 막 이렇게 하고 네 그런 모션들을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키보드를 이렇게 누르시는 손이 예사롭지 않아서 저는 적어도 저분은 게임 정도는 평소에 하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셨나봐요. 네 초등학교 이후로 안 했어요. 네, 타자 그거 점수 내는 것도 잘 안 나와가지고 초등학생 때 그냥 포기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 직업 이제 연기자니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정말 해커처럼 컴퓨터를 정말 능수능란하게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까 좀 연기 막 순간순간 하면서 되게 그런 어떤 행동들, 표정들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영화를 한 번 더 보면 독특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질문 관계는 제가 배우분들한테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뒤쪽에 고무장갑을 하고 계시고 네, 진정하시고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장님한테. 대장님, 질문. 네. 그 오빠도 잘생긴 거 아세요? 네, 알아요. 끝인가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잘생겼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으시니까 이제는 별로 이렇게 막 기분이 좋다거나 그렇진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니요, 너무 기분 좋아요. 더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얘기해 주세요. 너무 기분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통로 쪽에 지금 손 들고 계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분 배우님하고 감독님 모두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보면서 두 분의 약간 그 로맨스가 살짝 비춰져서 좀 조금 아쉬웠거든요. 두 분 배우님 그 장면들에서 좀 아쉽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또 감독님은 혹시 촬영하신 게 있는데 편집시 자르신 건지, 혹시 감독판 DVD에서 나와주실 수 있으신지 모든 분들의 염원을 담아 부탁드립니다. 아쉬우셨나요? 역시 과감할 때 과감하시네요. 제가 네. 저는 사실은 뭔가 여울밭 그 권유라는 인물의 멜로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영화의 톤과 조금 안 어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네, 똑같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 드라마만 봐도 모든 게 다 멜로로 연결되잖아요. 뭐 의사가 나와도 멜로, 군인이 나와도 멜로, 도깨비가 나와도 멜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많이 했으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면서 가자고 얘기했는데 또 저희도 또 사랑 얘기를 할 수 있죠. 왜냐면 사랑이라는 건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영화를 약간 그렇게 오해하실까봐 사실은 그럴 수도 있었지만 제가 굳이 그 장면을 뺐고, 그렇지만 이제 가끔 눈빛 교환이 이렇게 좀 있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아마 다 비슷하시겠지만 오늘 처음 뵙지만 가끔 이렇게 눈빛이 마주치면 고마움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점이 있어요. 네, 다음 영화를 제가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되게 젊은 관객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조작된 도시는 굉장히 통쾌한 범죄 액션 영화인 동시에 감독님께서 젊은 관객들, 젊은 세대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싶으셨다는 뜻을 담으셔서 만들었는데 아마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 젊은 세대가 지창욱 씨나 신문경 씨 또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권유를 넓게 한 지창욱 씨께 질문을 드리자면 이 또래 젊은 세대, 같은 세대의 뭐 관객분들, 친구들에게 조작된 도시는 어떤 위로로 남았으면 좋겠을까요? 어떤 위로였으면 좋을까요? 글쎄요. 사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사실 관점도 너무나도 많이 다를 것 같고요. 뭐 시야도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기 때문에 굳이 제가 어떤 의미를 주고 싶다기보다는 사실 보는 시간 한 2시간 정도 동안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그냥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영화를 보시고 뭐 각자 어떠한 생각이 들었다면 저는 굉장히 그걸로 만족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먹먹한 마음으로 촬영을 했고 그리고 보고 나서도 사실 그렇게 마지막에 권유가 그렇게 웃는 장면을 보고도 사실 저는 조금 먹먹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뭐 물론 어떻게 보면 해피 엔딩일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먹먹하게 봤는데 그만큼 좀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그냥 보시는 2시간만큼은 굉장히 그냥 일상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통쾌하고 재밌게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질문을 그대로 감독님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어떠신가요? 그렇죠. 창욱 씨가 되게 멋지게 선점을 해버렸다. 각자 나름대로 즐기면 되겠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같은 음식도 먹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상욱 씨 입장에서는 본인의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정답인 것 같네요. 저는 조금 앞선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선배로서 그 젊은 세대들에게 요즘에는 좀 어렵잖아요. 저희가 20대 있던 시절보다는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게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정신적으로 저희 때는 그냥 막 희망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도 없는데도 희망이 있다고 믿었었는데 이상하게 왜 지금은 그런 게 없을까? 왜 자꾸 모든 걸 포기하고 있을까?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선배 입장으로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적어도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먼저 산 선배들로서의 불찰들이 좀 있었다는 걸 솔직히 고백하고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경쟁자 적이 아니라 손을 잡으면 우리도 멋진 걸 해낼 수 있어 라는 용기를 또는 응원을 하고 싶어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관객 질문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너무 어렵네요. 누구죠? 저기 사이드 쪽에 계신 관객분들께 질문 기회를 드릴게요. 여기 두 분 손 흔들고 계신 분 중에서 약간 통로 쪽에 계신 여자분, 밝은
크신 분. 안녕하세요. 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어머니랑 이별을 고할 때 그 장면 저는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왜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꿈이 아니라 왜 그렇게 연출하셨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아, 그 엄마 죽음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누워서 눈물을 아, 흘리면서 네. 그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은 많이 꾸잖아요. 근데 이게 외국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경험, 나에게 되게 중요한 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들은 항상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꼭 나타나셔서 꼭 이별의 그 의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라 하고 웃는 얼굴로 저희에게 안심을 시키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제 지옥의 나라에 떨어져 있는 주인공, 사실 그 첫 면회 때는 와서 너 꼭 버텨, 내가 반드시 꺼낼게라는 그 한마디로 사실은 거의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버티기 시작하잖아요. 그만큼 엄마는 그게 되게 중요한 존재인데 그런 엄마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게 사실은 주인공으로서 너무너무 아마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 순간에 그래도 자식에게 뭔가 고통스러워하지 않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그 꿈으로 표현하고 싶었고, 사실 그 순간이 주인공이 이제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약간 소리도 더 어떤 감각이 열려서 더 잘 들리게 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억울하거나 고통스럽고 그런 걸 느끼지만 엄마의 그 어떤 도움으로 그다음부터 굉장히 평정심을 찾으면서 이제 내가 모든 걸 해결해 나갈 거야라는 어떤 각오의 순간, 각성의 순간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오늘 굉장히 여성 관객분들 비율이 높아서 혹시 남자 관객분이 질문을 주실 수 있어요? 감독님께서 한번 골라주세요. 마지막이니까요. 아까부터 눈을 뵀는데 저기 핸드폰 흔들고 계시는 남자분 너무 네.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성분들 너무 많은데 이런 장면 죄송한데 저는 영화를 재밌게 봤습니다만 보다가 너무 좀 뜬금없는 장면들이 연속으로 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외국인이 갑자기 나타났다든지 그걸 너무 봐준다든지 그리고 초반에 컨데 이분이 뭐 CI인지 뭐 국정원 직원 같은 그런 설정이라든지 이런 만화적인 설정이 하나로 너무 많이 나와서 이런 걸 보여주시고 넣어주지 않았을 텐데 직접 갖고 쓰셨으니까 이런 그 주제 비난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영화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감독님의 그 생각이 어떠신지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 한 그 하루 만나절 가는 얘기인데 네,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은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어떤 사람들이 사실적이다 또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느끼는 게 모든 사람이 좀 다르다고 느껴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예를 좀 많이 듣는데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사자, 원숭이, 바나나 이렇게 세 개를 놓고 서로 관계 있는 거끼리 이렇게 묶어라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 뭘 묶나요? 다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포유류라고 생각하고 묶으면 원숭이, 사자 이렇게 묶을 거예요. 근데 동양인들은 대체적으로 원숭이, 바나나를 묶는데요. 왜냐하면 먹고 사니까 라고. 근데 사실 두 개 다 틀리냐 맞냐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에게 그걸 물을 때 저는 주저없이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볼 때 사실은 이제 아마 이 질문을 해주신 분도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떠한 법칙에 이렇게 익숙해지게
느끼기가 쉽다. 그래서 그거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영화를 쓸 때부터 그거를 계속해서 깨면서 갈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목적은 아니고 제 마음에서 시켜요. 저는 그런 게 자연스럽다고 느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울이 제 홍보 때 계속 초보 해커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 좀 저렇게 잘하는데 왜 초보 해커냐고 물어요. 근데 해커를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딱 그 정도 수준이 초보 해커 수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문으로 누굴 찾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굉장히 쉽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간단한 거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경각심 같은 걸 주고 싶었는데 정말 해커들은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외국인 보고 우리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 우리나라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외국인 나오면 그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너무 그게 기존 영화에서 받는 어떤 인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 예를 들면 저는 그 장면이 그 약자의 결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분들 트로트 듣죠. 신랑각시 열쇠고리 달았죠. 얼마나 한국을 사랑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얼굴색이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힘들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차별을 심하잖아요. 그렇게 고장난 차를 세워놓고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아무도 쓰지 않죠. 그때 나타난 권유와 그들의 모습은 저는 되게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연결하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고 쉬운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쉬운 사람이에요. 감독님 천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흑인 부분을 넣었다든지 또 그리고 저는 이런 표현들 사실 되게 상징을 좀 많이 쓰고 약간 은유하는 편인데 그렇게 쓰므로 인해서 저희 영화가 우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소우와 그냥 액면으로 들으면 유치하죠. 초등학생이 들어야 할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되게 깊은 고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 영화도 그런 상징들, 은유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썼고 심정의 표현들 나는 너무너무 분노했을 때 나는 이게 막 다 열릴 거야. 갑자기 쌀을 던지고 그런 액션이 나올 때 저 왜 저래가 아니라 내 아이가 그 동물원 바닥에 떨어져서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엄마가 그 철장을 벌리고 애를 구했다는 그런 얘기도 옛날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마음일 거야. 주인공이 그런 마음일 거야 라고 이해하면 이게 넘어가지는데 저건 말이 돼 아니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희 영화는 약간의 그 판타지를 갖고 있지만 과학적 영화는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어떤 걸 볼 때 약간 용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조금만 열심히 하면 훨씬 즐거운데 그 틀을 딱 잡아놔서 거기에 갇혀지면 조금 보기가 어려운 영화인 건 솔직히 제가 시인합니다. 네, 앞으로 다음 영화 좀 더 편한 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의 저는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궁금해지는 게 사실 시나리오로 읽으시지만 감독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를 가장 처음 접하는 최초의 관객은 아마 배우분이 아닐까 싶어요. 두 분은 그 세계를 읽으시고 어떻게 첫인상, 처음 생각했던 건 어떤 건지 또 궁금한데요. 사실 시나리오만 봤을 때 굉장히 고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영화를 시나리오 글로 읽으면 글쎄요, 뭐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너무나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뭐 물론 뭐 제가 첫 주연작이기도 했었고 저에 대한 불안함도 있었지만, 사실 글에 대한 조금 뭐랄까 불안함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명확하게 설득당했습니다. 감독님을 만나고. 잘하셨어요. 네. 설득하셨군요. 네. 감독님과 얘기를 해보고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네 이렇게 저도 설득이 됐어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다. 네 감독님을 만나고 나서 감독님이 생각하는 것들 이런 감독님과 함께 이런 영화를 내가 첫 작품으로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재미있는 작업이고 저한테는 너무나도 설레이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감독님 만나고 나서 바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두 분 너무 잘 어울려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신인현 씨는 어떠셨나요?
시나리오 읽고 바로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저는 이게 어떻게 하지? 저는 그냥 저는 그냥 제 느낌을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왜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어떤 블록버스터 영화에 굉장히 좀 뭐랄까 최적화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기대가 많았었어요. 이런 액션들을 감독님께서 어떻게 그려내실까, 감독님에 대한 그런 감독님의 연출력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았었고요. 네, 그 점이 가장 제가 조작된 도시에 참여하게 된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이런 영화들이 시나리오만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의문점도 많고 뭔가 캐릭터들이 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명확하지가 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영화라는 게 일단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는 거고 그런 점들 때문에 쉽게 시나리오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감독님에 대한 어떤 기대, 저희 영화가 나중에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시나리오를 딱 읽고 선택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지창욱 씨가 느끼는 전망은 또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배우로서 뭔가 저도 모르게 항상 개연성을 찾게 돼요. 네, 왜? 라는 질문을 항상 하는데 사실 그런 개연성을 찾기에는 사실 우리 영화가 쉽지는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맞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세 분의 입장이 각각 다 다르지만 이렇게 조화로운 영화가 나왔다는 것은 감독님의 연출을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아쉽지만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세 분의 끝인사 들어볼게요. 감독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영화라는 게 정해진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의견이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도 의견이고 재미없다고 보는 것도 의견이에요. 그런 것처럼 감독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이런 식의 표현을 써봤습니다라고 이렇게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기 있는 민족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어떤 틀에서 벗어나면 불안하고 우리 자녀들이 내가 딱 생각하는 그 틀 안에서 자라지 않으면 되게 불안해하고 이런 거 없어도 충분히 잘 클 거예요. 왜냐면 저도 잘 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꼭 정답을 찾지 마시고 이런 표현도 있으면 저런 표현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영화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그러니까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만들어진 거에 대한 것은 의견이 좀 갈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많은 분이 찾아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셔서 아주 용기를 많이 받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네. 일단 저희 영화가 호불호가 좀 갈리는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어떤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고 제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요. 그 어떤 출발선에 저희 영화가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기념적인 의미가 있는 그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떻게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영화를 또 보셨는지는 각각의 또 느낌이 다른 거니까요. 저는 이렇게 박광현 감독님과 또 훌륭한 배우님이신 지창욱 배우님과 함께 이렇게 연기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었고 뭔가 한국에서 이렇게 새로운 장르의 영화를
출연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로 많이 남기 때문에 아무쪼록 그런 진심들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하신 지창욱 배우님. 네,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재밌었던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더 많았으면 감사합니다.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였던 작업이었던 것 같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너무나도 재밌고 즐거웠던 작업이었는데요. 영화 보시면서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우셨으면 좋겠고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조작된 도시를 가장 많이 보시는 분들은 오늘 관객분들도 그렇지만 다른 한국 영화들은 20, 30대인 거에 비해서 10대, 20대 분들이 제일 많이 보셨다고 해요. 아마 영화를 처음 만드실 때 감독님께서 뜻하셨던 바에 젊은 관객들이 답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심히 돌아가세요.